혹시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암에 걸린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인류의 암 치료 방식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전 세계 174개국 37,000명의 암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ESMO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학회입니다. 여기서 이게 미래다라고 발표되면 그게 표준이 될 정도입니다. 올해 ESMO 2025에서 역대급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거기서 발표된 신약 데이터들을 보면서 와, 진짜 항암 시장이 미친 듯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주 하면은 한숨 쉬고 가슴 졸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유한양행 좋은 기업이라 믿고 샀는데 주가는 횡보하니 답답하고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고공행진할 동안 저걸 샀어야 했는데 쳐다만 보셨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FDA 승인이다, 기술 이전 잭팟이다 떠드는데 용어는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십니다. 곧 국민성장펀드 자금이 코스닥으로 들어온다고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바이오주들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때 가서야 급하게 뉴스 보고 매매할 겁니다. 남들이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미리 준비해 봅시다. 오늘은 ESMO에서 발표한 내용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앞으로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거나 세상을 바라볼 때 꼭 알아야 할 핵심을 누구보다 쉽게 이해하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1세대는 화학 항암제입니다. 쉽게 말해 융단 폭격입니다. 암세포도 죽이지만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입니다. 머리가 빠지고 구토를 하는 끔찍한 부작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2세대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암세포만 가진 특정 표식을 공격합니다.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금방 똑똑해집니다. 내성이 생기면 답이 없습니다. 3세대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유명한 키트루다 같은 약이죠.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정말 대단한 약이지만 문제는 모두에게 듣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응하는 환자에겐 기적의 약이지만 반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약사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체 다음은 뭐지? 어떻게 해야 암세포만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죽일 수 있지? 그에 대한 답으로 이번 ESMO에서는 ADC가 정말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ADC는 우리말로 항체약물 접합체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ADC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유도미사일 또는 스마트 폭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ADC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항체, 이건 내비게이션입니다. 암세포 표면에만 붙어있는 특정 단백질 표식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정상세포는 그냥 지나칩니다. 페이로드, 이건 폭탄입니다. 아주 강력한 1세대 화학 항암제입니다. 이게 그냥 몸에 퍼지면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링커, 이건 뇌관입니다. 항체가 암세포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폭탄이 터지지 않게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항체가 암세포에 딱 붙어서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그때 링커가 또 끊어지면서 폭탄을 터뜨립니다. 이게 왜 혁신일까요? 정상세포는 살려두고 암세포만 골라서 강력한 폭탄을 터뜨리기 때문입니다.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합니다. 이론은 완벽하죠. 하지만 이 링커 기술이 정말 어려워서 수십 년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어땠냐? 이번 ESMO 2025에서 그 실전 결과가 나온 겁니다. 99%의 투자자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투자 기회는 디테일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에너투가 가져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치 상쿄가 만든 약입니다. 원래 에너투는 말기암 환자에게 썼습니다. 다른 약이 다 안 들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건 완전히 다릅니다. 조기 유방암입니다. 수술로 암을 다 떼어낸 환자들, 하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에게 에너투를 썼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표준 치료제와 비교했더니 암이 재발하거나 사망할 위험을 53%나 낮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희망이던 약이 이제 첫 번째 선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기암 환자보다 조기암 환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시장이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충격은 병용요법에서 나왔습니다. 병용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약을 함께 쓰는
쓰는 전략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ADC 파드셉이 등장합니다. 파드셉 역시 에너투처럼 넥틴포라는 표식을 공격하는 강력한 유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 파드셉 유도미사일과 함께 3세대 면역 항암제의 황제 키트루다를 같이 투여했습니다. 키트루다는 ADC가 아닙니다. 면역 각성제입니다. 암세포에 속아서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깨우는 약이죠. 이 두 약을 함께 썼더니 시너지가 폭발했습니다. 대상은 방광암 환자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약해서 기존의 독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분들입니다. 사실상 치료 대안이 없었죠.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이 파드셉 키트루다 조합을 투여했더니 수술만 받은 그룹 대비 질병이 진행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60% 줄었습니다. 전체 사망 위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수술 후 조직을 검사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진 환자가 절반이 넘는 57.1%였습니다. 대조군은 고작 8.6%였는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ADC 파드셉이 정밀 폭격으로 암세포를 먼저 터뜨립니다. 암세포가 터지면서 그 잔해가 흩어집니다. 키트루다가 깨워놓은 우리 몸의 면역 군대가 이 잔해를 보고 적이 여기 있다고 확실히 알아챕니다. 면역 군대가 총동원되어 숨어있던 암세포까지 싹 소탕합니다. 파드셉이 불을 지르면 키트루다가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에너투가 ADC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면 파드셉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치료의 한계를 넓혀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고 이해되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에 하트 한 번만 남겨주세요.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 정도면 에너투가 게임 끝낸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고요? 에너투라는 유도미사일은 HER2라는 관역만 공격합니다. 암세포 표면에는 HER2 말고도 수많은 관역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역을 찾는 게 곧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겁니다. ESMO 2025에서 확인된 다음 전쟁터는 트롭2라는 새로운 관역입니다. 이 트롭2 관역은 치료가 가장 어렵다는 가장 독한 유방암 환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 시장을 잡는 사람이 다음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거인이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첫 번째 선수 에너투를 만든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이들은 다트로웨이라는 트롭2 공격용 미사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선수 길리어드입니다. 트로델비라는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약 모두 10년간 답이 없던 1세대 화학요법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암의 진행을 확실하게 늦췄죠. 시장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안전성이나 효과 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도전자 3번 선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머크입니다.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만든 그 회사죠. 머크가 중국 회사와 손잡고 새로운 트롭2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 약의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유방암은 물론이고 기존 치료에 내성이 생긴 폐암 환자에게서도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암 진행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심지어 경쟁 약물들의 고질적인 부작용, 즉 폐가 딱딱해지는 부작용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머크의 미사일은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하고 더 넓은 암에도 먹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트롭2 전쟁은 이제 3파전으로 더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트롭2 1등하는 회사 주식을 사면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에너투가 나오고 파드셉이 나오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머크의 트롭2 미사일이 나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이 놀라운 1세대 유도 미사일 치료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내성입니다. 암세포는 정말 지독하고 똑똑합니다. 에너투 미사일을 계속 맞다 보면 그걸 피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치 도둑이 CCTV를 피하려고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암세포가 자신의 관역을 숨기거나 미사일이 터져도 끄떡없도록 방탄복을 입는 식으로 진화합니다. 에너투의 내성이 생긴 환자, 파드셉의 내성이 생긴 환자, 이 환자들은 다시 치료할 약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 ADC 치료 실패 환자 시장, 여기가 바로 글로벌 빅파마들이 물밑에서 다음 격전지로 주목하는 곳입니다. 1차 미사일이 안 통할 때 우리가 2차 미사일을 팔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 ESMO에서 이 내성 환자 시장에서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의 기술로 만든 2세대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약을 누구에게 썼냐? 에너투 치료에 실패한 유방암 환자들에게 투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론상 에너투가 안 들으면 이 약도 안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리가캠 바이오의 약은 환자 4명 중 3명꼴로 암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에너투가 안 듣는 환자들에게 이 약은 다시 듣는다는 겁니다. 리가캠 바이오의 ADC 기술, 특히 미사일의 신관을 만드는 기술이 기존 약물과 달라서 에너투의 내성이 생긴 암세포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심지어 리가캠 바이오는 파드셉의 내성이 생긴 암 모델에서도 파드셉보다
차세대보다 10배 이상 안전하고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차세대 후보물질 데이터까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에너투와 파드셉으로 1차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트롭2 시장에서 2차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서 리가캠 바이오 같은 기술 기업들이 내성 환자라는 3차전, 즉 다음 세대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진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서라도 다음 에너투를 만들 기술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다시 봐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이 유도 미사일을 만드는 핵심 기술, 즉 링커 기술의 강자입니다. 글로벌 빅파마 얀센이 왜 리가캠 바이오의 기술을 2조 원에 사갔을까요? 에너투가 안 듣는 환자에게도 듣는 차세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ESMO에서 그 가능성을 데이터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중국에서 첫 상업화가 시작되고 같은 해 얀센의 옵션 행사가 결정되면 대규모 기술료가 들어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닙니다. 리가캠 바이오의 기술 플랫폼 자체가 돈이 된다는 걸 증명합니다. 두 번째, 알테오젠입니다. 이 기업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유도 미사일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1등을 한 그 미사일을 완벽하게 만드는 기술을 팝니다. 바로 피하 주사 변환 기술입니다.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세계 1위 항암제인 키트루다는 원래 30분 넘게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 SC는 투여 시간이 단 1, 2분으로 줄었습니다. 이미 FDA 허가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에너투, 효과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1시간, 길게는 3시간 동안 링거를 맞아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에너투 역시 알테오젠의 기술을 도입해 피하 주사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임상에 성공하면 이 투약 시간도 5분에서 10분 이내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몇 시간씩 병원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죠? 이건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닙니다. 강력한 시장 방어 전략입니다. 나중에 복제약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오리지널 약은 이미 5분짜리 편한 피하 주사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복제약은 처음부터 불편한 3시간짜리 정맥 주사로 경쟁을 시작해야 하거나 아니면 따로 비싼 돈을 주고 SC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쟁의 출발선을 완전히 뒤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세계 1위 면역 항암제와 1등 ADC 모두에게 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며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레이저 티닙은 ESMO가 보여준 또 다른 핵심 트렌드, 병용요법의 주인공입니다. 파드셉과 키트루다가 만나 시너지를 폭발시켰던 것처럼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은 얀센의 아미반타마비라는 약과 최고의 조합을 이뤘습니다. 이 조합으로 2024년 8월 미국 허가를 시작, 이미 글로벌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알테오젠의 기술처럼 투약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피하 주사 제형이 2025년 내로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승인되면 처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로열티 수익 성장의 사이클이 눈앞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도 이번 ESMO에서 차세대 항암제의 초기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약품의 진짜 저력은 R&D 파이프라인 그 자체에 있습니다. 최근 국내 3상에 성공한 비만 치료제, 그리고 2026년 초에 발표될 수많은 빅파마가 실패했던 대사질환 관련 간질환 치료제의 임상 결과, 이것들이 한미약품의 가치를 재평가할 핵심 모멘텀입니다. 바이오 시장이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때 실적과 R&D라는 두 마리 토끼 강점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인 ADC라는 유도 미사일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1등이냐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도 미사일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가졌는가, 이미 1등인 약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플랫폼을 가졌는가, 이들과 팀플레이를 할 훌륭한 조합을 가졌는가, 그리고 꾸준히 실력을 증명하며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복잡한 바이오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들을 다 보기 힘들고 난 ETF가 좋다 하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ETF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ESMO 자료까지 함께 파헤쳐 보니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하나씩 뜯어보니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바이오 섹터 변화의 경우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FDA나 중요한 바이오 이슈들, 이런 건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언론 헤드라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